배 대표님, 예. 전에도 이준석 대표 앞날 이것에 대해서 다뤘는데 본인의 뭐 정치적 앞날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금배지를 오래 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특히 최강욱 전 의원 네. 이분도 3년 5개월 만에 금배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 예. 대표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그렇죠. 발부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의원직 2년을 상실이 됐죠. 네. 네. 이것도 너무 재판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강욱 전 의원이 이준석 당선인에 대해서는 똑 떨어진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했더라고요. 예. 최강욱 전 의원도 법무관 출신의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최강욱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너무 뻔히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의 운명이 위태위태했고 예. 심지어는 본인이 계속해서 또 한동훈 전 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공격했지만 그중에서 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서 또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잘 알죠. 이런 상황, 의원직 상실하는 배경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지금 추적을 받고 있는 것이 이준석 의원, 이준석 당선인이죠. 예. 이준석 당선인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영훈 후보자의 그 자녀, 딸 관련해서 이 재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총선 과정에서의 주장이 허위다. 그러니까요. 허위다. 예. 성수동에 있는 그 그렇죠. 주택 22억짜리를 그 부부가 9년 동안 맞벌이하고 대출 10억 원을 끼고 전세를 그렇죠. 줬다. 전세를 끼고 샀어. 예. 이것이 영끌 투자고 캡 투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명백하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이준석 당선인을 고발했고 이준석 당선인이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규명에 따라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준석 당선인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냐 예. 또는 의도적으로 공영훈 후보자의 비리를 예. 덜쳐내서 깎아내려서 사실상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뀌게 만들었고 그것이 당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보면은 그 이규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던 이유 또 하나는 이제 서영교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또 이번 당선인이기도 하고 이 경우가 이제 뚜렷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규민 의원의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역 언론인인가요? 지역 언론이. 네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영교 의원은 당시 이제 경쟁 후보였던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가가 전국적으로 18번째 많은 사람인데 만 2번째 많은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8번째, 정확하게는 18번째 많은 사람을 2번째나 정가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뭔가 의도가 있었으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그렇죠. 오인 뭐 실수, 이런 정도로 이런 실수로. 정도로 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이 사람을 18번째로 이야기한 거고 2번째로 이야기한 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사실상 이것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한 의도였고 전과자가 인 것만큼은 또 분명하니까 넘어간다. 이규민 사태는 어땠습니까? 이규민 때는 그 법안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예. 고속도로로 그렇죠. 오토바이, 바이시클. 갈 수 있다고 예. 이렇게 법안을 냈다고 했는데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규민 의원이 법도 만들고 과거 보좌관까지 해가지고 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저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의. 그렇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음해를 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그 사실을 공표를 했다.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도 최강욱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토록 꼼꼼하게 내용을 다 따져보고 이야기하는 이준석 당선인이나 그 당선인 주변에서 그걸 정확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최초로 그 정보를 공개한 게 이준석 대표 캠프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를 뒤져 가지고 이렇게 터트린 것 아니냐. 예. 그런 얘기 아닙니까? 특히 공영환 후보는 아들한테도 30억 땅과 그 건물을 증여해가지고 큰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막 추락하는 상황에 딸까지 22억에 그렇죠. 갭투자를 했다. 이런 폭로가 나오니까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무너져버린 거 아닙니까? 결정적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선거에 끼친 영향은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서 이야기한 거냐, 예. 아니면 정확한 내용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걸 터뜨려야만 선거에 결정적이고 선거에서 판세를 뒤집어서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 이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최강욱 전 의원은 그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정확하게 근거나 자료를 따져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터뜨렸다는 것은 분명히 이기겠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어떻게 선거 재판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사가 되고. 근데 고 박사님 말씀대로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빨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래 6개월 아닌가요? 네. 1심은 6개월이고 예. 고법 대법까지 해서 1년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도 이런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재판은 늦어도 1년 반이면 끝난다. 예. 1년 반.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뭘 학력을 그냥 부풀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조금 이 죄가 감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허위사실, 이것을 유포했을 때는 죄질이 안 좋다 해가지고 중형이 때려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은 예. 이준석 사례는 빼박 당선 무효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얘기가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중도 하차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 또 법조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준석이는 지금 무슨 윤석열 공격하고 대권 어찌고 저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코앞에 닥친 이 선거 이 소송에 준비하는 게 더 급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기 앞에 있는 네코가 석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윤석열 정부를 맹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오히려 강자는 민주당입니다. 거대 야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더 법적으로 의정활동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상대는, 물론 뭐 정부에 대해서도 견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전 국민의힘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대 야당을 견제하고 또 민생 법안이 통과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공정무를 하고 있어요. 윤공정무. 윤 정부를 공격하고 정책은 없어요. 정책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후원화가 됐든 이기인이 됐든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준석 대통령 만들자는데, 대통령이 되려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대선 나가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 어떻게든 보수층과 20대 30대 남자의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은 이공정유다. 이재명을 공격하고 견제하고 이공정유. 정책이 있어야 돼요. 정책은 하나도 없고 만날 윤가기만 한다. 윤가. 맞아요. 윤가만 해서 이제 지겨워져요, 사람들이. 정말 이준석의 머리로, 머리 좋은 이준석이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쪽으로 가지 청년을 않으면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탁탁 그럼요. 터져 나오면 야 이준석이 좋네. 탕 하고 터져 나와야 되지. 그거는 안 터져 나오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 윤가로 가면 윤가는 누구나 지금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면 개달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내화부동 될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정말 이준석만의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 이준석이 정말 일각에서는 싸가지 없다. 또는 노인들 공격한다. 또 여성들 공격한다. 장애인 공격한다는데 정작 듣고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많구나.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도 공영원 후보는 고소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경기도당이 고발을 했거든요. 예. 경기도당에서는 가족의 신상을 터는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벌였다. 이 이야기는 이준석 측에서 그걸 다 털어가지고 그렇죠. 사실과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한 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사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정말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할 생각이면은 이 선거법 이게 이제 조만간 6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가지고 그렇죠. 기소를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이것저것뿐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다고 해놓고 그냥 뭉개고 있는 게 안 너무 되죠. 많은데 안 됩니다. 이준석 건만 하더라도 성상납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검찰에 대해 했는데 헌재가 언제입니까? 예. 아직까지도 하하. 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그대로 들고 있어요.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혐의면 무혐의든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정치권 눈치 본다. 그렇죠.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예. 거예요. 이른바 캐비넷에 넣어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갖고 있으면 네. 그거 꺼내가지고 한번 또 흔들어 보고 예.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검찰이 아직도 안 있다는 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캐비넷은 없어져야 됩니다. 있는 것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럼 검찰이 기소를 해야죠. 지금 신뢰를 이준석 얻죠. 사건이 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공소시효 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준석으로서는 사법 리스크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만 해도 사법 리스크면 전부 야당 이재명이었는데 이재명 그랬죠. 이제는 사법 리스크면 여당이고 이준석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조국, 이재명. 저쪽 사람들은 총선에 앞서서 우리 다 면죄부 받은 거야. 국민이 심판하는 특검하자. 이런 거 있지 특검하자. 않습니까? 예. 예. 한동훈 특검하자. 그럴수록 아까 배 대표님이 이야기한 대로 여권이 당당하게 나가야 그럼요. 하고 이준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선거법 사건은 조금 수사를 더 해서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기소를 예. 하든 이 이준석의 성삼상 문제 이런 것부터 딱딱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야죠. 안 하니까 정치검찰이라고 욕먹는 그럼요. 겁니다. 종결 지어야죠. 예. 아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언제부터 수사를 한 사건입니까? 종결해야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종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니라고 용산 눈치 보고 정치권 눈치 보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불려서 조사를 해야겠다는데 용산 그거 아닌데 하니까 또 그것도 못하고 그냥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특검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정말 자성을 해야 합니다. 민정수석실 만든다고 해서 무슨 민심을 제대로 듣습니까? 예. 가방 없어서 가방이 다른 가방이라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